안녕하세요, 김상구입니다. 이번에는 아스트로랩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 타임랩스 촬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트로랩스, 은하수 촬영용으로도 훌륭하지만 얘를 수평으로 놔두면 모션 타임랩스 촬영용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랩스 타임랩스는 SMS 동작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적도의들은 SMS 기능이 없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영상을 얻게 되죠. 4K나 8K를 보시면 이 영상이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스트로랩스를 이게 수평으로 설치하면 이렇게 좌우로 펜으로 찍을 수 있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모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로랩스 타임랩스 촬영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트로랩스를 타임랩스로 촬영하는 경우 그 조리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대에 이렇게 보레드가 있고요. 저는 역시나 레벨러에 보레드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보레드를 빼고요. 아스트로랩스 이쪽으로 이제 스타트래커 사용할 때, 타임랩스 사용할 때는 여기를 사용합니다. 밑에 큐 플레이트를 달아놨고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레드와 삼각대 사이에 아스트로랩스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레드를 장착합니다. 보레드를 장착하기 전에 이 위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를 레벨러나 보레드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수평이 잡아져 있어야 영상이 이렇게 움직일 때 기울은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레드를 장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면 이제 조립이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릴리즈 케이블을 아스트로랩스에 꼽아주면 아스트로랩스가 알아서 연동을 해서 모션과 SMS 동작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라이브 뷰를 켜고요, 영상을 보면서 15도면은 이 정도 찍히겠네, 미리 가능하면은 좋겠죠.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찍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약 15도 찍을 건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연결하고요, 이제 전원을 넣죠. 전원은 옆으로 돌려서 넣어가지고 타임랩스를 촬영할 때는 정경과가 촬영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낮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액정의 글씨들도 좋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촬영하기가 쉽습니다. 타임랩스는 크게 낮 촬영과 밤 촬영이 있는데요, 낮 촬영을 할 때는 매뉴얼 모드로 촬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로랩스는 0.1초 이하로 노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스트로랩스는 벌브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0.1초 이상의 노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뉴얼로 찍습니다. 250분의 1초에 있다 하더라도 아스트로랩스는 0.1초간 눌러주죠. 그래서 0.1초간 눌러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250분의 1초로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찍는 거죠. 보통 타임랩스는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인터벌을 조정하게 되죠. 그래서 구름이 천천히 움직인다, 그럼 인터벌을 한 10초 정도 이렇게 느리게 줍니다. 비가 온 뒤 뭐 이런 식일 때는 구름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터벌을 1초나 2초나 3초 이렇게 짧게 줍니다. 인터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당히 조절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밤 촬영이 있는데요, 밤 촬영은 벌브로 촬영합니다. 매뉴얼 모드로 촬영하면 얘가 연동해서 촬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벌브로 촬영하는 게, B샷 따로 촬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밤 사진은 30초 노출, 20초 노출 줄 수도 있지만 30초 노출을 전제로 찍는다 그러면 30초 노출을 주고 인터벌은 약 3초 정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촬영하는 모습을 액정으로 3초 동안에 볼 수가 있죠. 너무 길게 인터벌을 주면 별이 뚝뚝뚝 끊기고 또 촬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촬영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인터벌은 3초 이상 주는 게 좋지 않습니다. 별과 은하수를 촬영할 때는 가능하면 타임랩스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별들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아스트로랩스 펜인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추적을 하면서 찍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아스트로랩스가 모션을 하는데 은하수를 추적하는 것처럼 모션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훨씬 사진이 좋습니다. 반대로 얘를 은하수는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모션 타임랩스 아스트로랩스는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금방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금방 사라지겠죠. 영상이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는 방향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 사진을 찍을 때, 별과 함께 밤 사진을 찍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 15도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30초 노출이라면 300컷을 찍으려면 약 2.5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2.5시간, 2시간 반 걸려야 10초짜리 영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은하수가 뜨고 지는 모습을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계속 찍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컷수를 많이 줘야겠죠? 300컷을 주는 게 아니라 600컷 주면은 5시간 아닙니까? 만약에 900컷을 주게 되면은 7시간 반을 찍게 되죠. 7시간 반이면 거의 뜨고 지는 모습을 찍을 수 있죠? 아니면 더 길게 찍든지 10시간을 찍든지요. 이러면 해 뜨고 해 지는 시간서부터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컷수를 1200컷으로 찍어야 됩니다. 4, 3, 12, 1200컷을 찍으면은 뜨고 지는 모습을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아스트로랩스로 촬영한 모션 타임랩스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임랩스 메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를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눈차크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켜겠습니다. 전원을 켜시면 눈차크를 찾는 버튼이 나옵니다. C 버튼을 눌러다 보니까 여기서 C 버튼을 첫 번째 위에 있는 걸 1초간 눌러줍니다. 그러면 1번, 2번이 나오죠. 1번은 스타트레커, 2번은 타임랩스입니다. 우리 타임랩스니까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죠. 자, 그러면 2번을 눌러주면 스타트레커처럼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TL 타임랩스의 약자입니다. 여기 X 지금 촬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A는 앵글 각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커서로 움직이면 L로 내려갑니다. L은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거냐 왼쪽으로 회전시킬 거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풀어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거냐 왼쪽으로 회전시킬 거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는 여기 보면 0.05도 한 스텝 찍고 나면 0.05도씩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가 지금 디폴트가 300컷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타임랩스는 240컷에서 300컷을 기본으로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10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초 기준으로 봤을 때 0.05도씩 움직이면 약 13도 이게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몇 도 회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만약 0.06도로 올리면 16도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타임랩스는 14mm에서 16mm 광각렌즈인 경우에는 이 16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3도에서 16도 사이를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영상이 부드럽게 촬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여기 샷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인터벌이 있습니다. 이 샷다는 보면은
이게 낮에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0.1초, 1초 단위가 아니라 0.1초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0.1초, 0.2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인터벌인데요. 인터벌 안에는 셔터 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초 단위로 타임랩스를 찍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만약 2초 단위로 찍고 싶다 그러면 2초로 해서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럼 2초 단위로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내가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X에 가서 셔터를 딱 눌러주면 얘가 자동으로 이제 촬영을 시작합니다. 지금 레프트,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촬영했다. 얼마간, 여기 보면 9분, 지금 6장째 찍었다. 그 다음에 9분간, 9분이면은 이 300컷을 모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화면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메인 메뉴 설명이고요. 중간에 만약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C 버튼을 눌러주면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 메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메뉴는 Z키를 눌러줍니다. Z키를 눌러주면 하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홀, 그 다음에 TS, 타임랩스 스피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트래킹, 온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는 뭐냐면 T3 펜이나 A 버전에 있는 건데, 요거는 극축을 맞추지 않았지만 극축이 맞은 것처럼 약간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N으로 되어 있고, 스피드는 1인데 보통 2분의 1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트래킹을 온. 그러니까 밤에 별을 찍을 때만 온을 합니다. 만약에 낮에 찍는다 그러면 반드시 오프를 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아까 별을 추적하는 것처럼 약간 추적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찍을 때는 오프, 밤에 찍을 때는 온.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프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Z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토탈, 아까 300컷 그런 얘기 했었죠? 토탈 컷을 몇 컷 찍을 거냐? 300컷 찍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토딤은 액정이 몇 초간 켜져 있겠다 뭐 이런 뜻이죠. 자, Z키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리드 인, 리드 아웃, 램프 인, 아웃. 이게 열이랑 컷수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상이 부드럽게 찍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10, 10에 놓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다시 메인 메뉴로 왔죠. 이게 타임랩스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이 메뉴는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메인 메뉴에서 통상적으로 찍으실 때 별이든 은하수든 0.06에서 찍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찍으실 때 은하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하수를 찍을 때는 F2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하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은하수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은하수가 화면에 나가지 않고 추적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은하수를 찍으실 때는 반드시 R로 찍는 게 좋습니다. 지상을 찍을 때는 뭐 형태에 따라서 R로 찍고 L로 찍고 뭐 상관이 없지만 은하수를 찍을 때 꼭 R을 놓고 찍는 게 좋고요. 통상적으로 0.6이나 0.5에서 찍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랩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낮에 찍을 때는 0.2초 뭐 이렇게 놔뒀지만 여러분들이 뭐 은하수 찍는다 그러면 뭐 그거야 뭐 간단하죠. 30초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16mm 기준으로요. 16mm 이하의 기준으로 30초. 인터벌은 액정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33초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액정을 보면서 잘 찍고 있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13도 움직인다. 0.05도씩 움직일 때 13도 움직인다. 은하수를 추적하면 R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온 해주면 이제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멋진 은하수 촬영 타임랩스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